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9일 재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처음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출근을 해서 한 얘기는, 자,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개혁 잘 아시죠? 초반에는 그것은 꼭 조국 수호였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 쓰고 조국 수호라 읽는다, 이런 이제 평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국을 수호하자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었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왜냐면 검찰개혁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지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선전구호 비슷하게 검찰개혁을 이제 동원을 했었는데,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추미애 의원을 그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 준비단에 첫 번째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자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잘 모른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겠다. 저는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맨 처음 저한테 그 느낌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딱 그 말이 떠오릅니다. 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겠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고 판사를 좀 했었습니다. 1995년까지.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음부터 줄곧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학 다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판사와 검사,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검사, 추미애 의원은 그 이후에 1995년에 DJ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간에 뭐 한번 쉰 적이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그 겪고 나서 한번 쉰 적이 있죠.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뭐 막 그 열풍이 불 때 그때 한번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선이 됐죠. 추미애 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걸어온 길이 다르다 보니까 워낙 소위 어떤 인격이 형성된 과정 또는 그 이후 뭐 이런 것까지도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추미애 장관 후보자 말대로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그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뭐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간혹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자기의 고집 또는 좋게 말하면 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그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이제 친노, 지금의 친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뭔가 좀 케미가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조국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를 내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과연 이제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 오늘 첫 출근했으니까 아마 1월 달에 이제 장관 청문회를 하고, 하면은 뭐 약간의 뭐 이런저런 뭐 구설이 있었지만, 아마 청문회는 청문 보고서 채택은 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관이 될 것은 뭐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장관이 되고 나서가 문제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제대로 된 조화, 화합 뭐 이런 걸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점, 그 점에서 맨 처음 참고가 되는 사람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죠. 2003년 2월에 지명을 받고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첫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은 송광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둘 사이 잘 아시죠?
송광수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입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추미애 후보자와 출신이 같습니다. 그런데 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민변 부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는데 출범과 동시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서슬퍼럴 때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취임한 그 달에 2월 25일 취임해서 3월 달에 한 달도 안 돼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었는데 거기서 불상사가 있었죠. 어느 검사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옛날에 청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불상사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 배석했던 사람이 바로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도 중앙수사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 그 다음에 고비처, 그때는 고비처라고 했어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걸 설치한다. 이게 검찰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대해서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2004년 6월 달에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건 유명한 말이죠. 중수부를 폐지하려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수부 폐지는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비처, 요즘 얘기하는 공수처입니다. 그 설치도 되지 않은 채 1년 5개월 만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가 고건 총리 시절인데 저는 고건 총리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한테 강금실 법무부 장관한테 장관직을 내놓으라는 걸 통보를 하라고 그랬을 때 고건 총리가 가서 강금실 당시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강금실 장관이 깜짝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장관직 물러난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검찰개혁 구호 대부분 물론 약간의 개선이 좀 있었지만 중수부 폐지나 그 다음에 고비처 설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검찰개혁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은 곧 조국 소유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국이 물러나니까 지금의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검찰개혁은 현재 검찰이 취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일련의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수사, 이런 것들이죠. 그 부분을 완화하거나 어찌 보면 그냥 유야무야 시키는 일.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목표가. 그걸 위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저는 원포인트 릴리프로 기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를 추미애 의원한테 특명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원포인트 릴리프. 원포인트 릴리프는 이 건만 해결하면 강판합니다. 아마 추미애 의원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 라는 게 최대의 목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추미애 의원은 다음 타자한테 법무부 장관을 물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추미애 의원은 그걸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오늘 첫 출근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기관 서로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는 서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서로 존중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은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통하여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해라. 송광수 검찰총장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김종빈 검찰총장 때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된다라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얘기하고 그런데도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그 지휘권을 듣는 대신에 일단 듣고 나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총장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송광수 검찰총장은 사실은
그 청와대나 이 외압에 대해서 검찰을 잘 보호해 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검찰총장입니다. 자,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뭐 일반적인 수사 지휘든, 일반적인 수사 지휘야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개별적인 수사 지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수사에서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을 구속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백원호 불구속해 라고 하면 천정배, 김종빈 그 구도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추미애, 윤석열 구도에서 윤석열은 그걸 들어주고 대신 본인이 사퇴를 할 것인가? 이런 점이 관심입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할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뭐 받겠죠. 받아서 도저히 본인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들어주고 본인이 할 일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 법적인 권한, 그거는 존중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나 그걸 존중한다는 얘기는 대신 그 권한 외의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존중해달라. 저는 이런 반격의 화살을 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인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검찰개혁의 일반적인 방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견제를 하고자 한다면 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뭐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미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국회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사이에서 새로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국회로 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문제될 것들은 이제 인사권 문제 같은 것인데, 인사권 문제는 원래는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했지만 아마 앞으로 그건 관행이고, 무슨 소리야? 법에 법무부 장관이 내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라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건 관행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존중해 주는 거죠, 인사권. 그러나 뭐 그 인사권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2월달에 있는 건데, 내년 2월달에 저는 추미애 장관, 그때는 장관이 돼 있을 테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다는 검사들 상당한 정도로 뭐 좌천성 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봐 수족을 좀 자르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로 그렇게 뭐 현행 제도상 저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깝던 검사? 좀 그러면 검찰총장이 파견받아서 쓰면 됩니다. 저기 어디 뭐 대구지검에 가 있는 누구 꼭 필요하다 수사에 파견받아서 쓰면 되죠. 그건 또 검찰총장의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살얼음판 같은 견제와 균형, 추미애와 윤석열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김종빈 과거 검찰총장처럼 미리 사표를 내거나 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윤석열 이 케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서로 자기들이 가진 권한, 이것을 상대방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그런 다소 뭐라고 할까, 기관과 기관 간의 관계, 저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충돌? 큰 충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고 들이받을 때 충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봐서 만약에 이게 현행 제도상 보장된 장관의 권한이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별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다. 그러나 서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대충돌 뭐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건 뭐 누구 말이 맞을지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시면 그 뭐 저도 뭐 제가 확신은 없는 거니까 그냥 제가 주변에 알아본 바를 종합해 볼 때 그렇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현명하게 추미애 장관에 대처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돌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또 검찰총장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지휘권 뭐 한 달에 한 번씩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지휘권 그거 안 듣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그 해임을 한다던가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으로 견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강하냐? 저는 시종일관 말씀을 드려왔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한테 간섭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은 수사에 관해서는 더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